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러시아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예. 네. 러시아 어떻게 해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보수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우리는 북방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러시아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가 이뻐서 붙잡았던 게 아니고요. 예.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밀착되는 걸 막고 북중러라는 그런 구도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랑 관계를 맺어왔던 건데 그걸 한순간에 폐기시켜버린 게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걸 예. 다시금 재검토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대한민국 한반도의 외교안보 정책은 늘 사실은 육자회담 틀 네. 내에서 다자 외교, 다각적인 외교 노력. 사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예,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다각적인 외교를 했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또는 일본 일방주의를 네. 했기 때문에 일종의 포죽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40대, 50대 직장인 두 분 남성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셨더라고요. 네. 경북 분들인데 경제야 사실 뭐 벌면 된다. 나중에 회복될 수 있다. 근데 외교는 이거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네. 너무 심각해서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광장에 나왔다. 이런 말씀 주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평범한 직장인들이 그냥 신문 보시고 방송 뉴스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대통령 지금 골프 친 거 보도했다고 그 기자 입건하고 수사하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렇죠. 그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보신 건데 예. 러시아도 30년 공을 들인 겁니다. 그걸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정말 하지아책을 윤석열 정부가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부를 이제 좀 어떻게 그만둬야 되냐. 28일 날 네. 김건희 특검법 네. 재의결 국면이 열립니다. 우선은 뭐 원내 지도부와 저희 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물밑에서 작업을 해서라도 8명을 만들어내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요. 의원님 근데 제가 조금 답답한데요. 4월 총선 이후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8석 그 이를테면 이제 8석의 정치력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죄송하죠. 송구하고. 네. 민주당이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해내지 못한 입장에서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 저들이 이제 200석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이후에 대한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건 분명한데 말씀처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혜병 특검하고 네. 이번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드시 이거는 해내야죠. 그게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번에 28일 날 안 된다라면 다시 또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거고 이미 뭐 그런 이야기 하긴 좀 너무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저는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라도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의결해야 된다. 그 취재해 보면 그 국힘의 친한계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잘 못 흔드냐. 우리를 좀 제발 흔들어다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이제 특검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일체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이고 특감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국면을 28일 날 넘을 수 있겠냐. 예, 그러면 또 되돌이표처럼 반복이 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미 우선 한동훈 대표는 새가슴이에요. 이분은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 정치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이번 전국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는 입증이 돼 버렸어요.
큰 정치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내 지도부가 어쨌든 흔들어서라도 흔든다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갖는 당위성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섬세하게 해들어가야 되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저는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도처에 오늘 특히 그 김건희 여사 뭐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류모 씨 같은 명리학자 포함해서 뭐 분야별로 조언받는 무당이 이제 7, 8명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저 감옥 가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봤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인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네. 그런 뭐 주술적인 힘을 빌렸다. 아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의 사실로 보여지던데 예. 빨리 특검법 처리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명태균 게이트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데 뭐 오늘 아침 박형광 기자에 따르면 창원지검 차장 검사가 굉장히 강직한 검사여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보도를 해주긴 하는데요. 검찰이 제대로 잘하면 특검 굳이 할 필요도 없겠죠. 예? 저는 그까지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지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꽂은 사람이거든요. 네. 명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낌새를 채고 꽂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히스토리를 보면. 네. 그래서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특검만이 저는 현 상황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다. 알파고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총력전을 펼쳐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자원을 총동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연말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까? 이 국면이. 죄송한데 그 부분이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제가 뭐 정보가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주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뭐 대체로 무죄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세게 나와서 네. 당 내부가 매우 곤혹스러워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는 흔들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이 결과로서 이 판결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대체적인 흐름이 있고 더 중요하게는 과정으로서 과연 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했냐. 쉽게 말해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은 봐줬고 10만 원짜리 버카만 걸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번의 압색과 소환 그리고 반면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당장 무슨 흔들리거나 이런 요인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이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특검 실정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우리는 올인해서 이걸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게 당면의 제일 큰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삼김 시대 또 언론에서 만들어냈던데요. 김동연 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뭐 세 분을 묶어서 신삼김 이렇게 부르고 뭐 비명계의 뭐 이런 언론 보도 저는 전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조 내에서 그 신삼김이라는 분들도 예.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정부 실정을 끝장내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 세우는 겁니다. 네. 이게 집중하는 거라고 다 생각하실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이제 외교안보 분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 모시고 네. 트럼프 시대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팁을 저희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너무 세게 모니터를 해가지고요. 네. 네,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